뉴저지 팰리세스파크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스파크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난 8월 15일 뉴저지 한인회 주최의 광복절 경축식장에 참가해 마치 그들의 선거 유세장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스파크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스파크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난 8월 15일 뉴저지 한인회 주최의 광복절 경축식장에 참가해 마치 그들의 선거 유세장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날인 광복절 경축식이 정치 유세로 얼룩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당분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추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향배는 지켜봐야 합니다. 뉴욕주가 동영상 촬영 규정을 강화합니다. 관련 법안이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30일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안을 목적으로 한 감시 카메라 설치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싱 PC방에서 권총 강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할 백구경찰서는 지난 7일과 14일 인터넷 카페 두 곳에 2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해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현금과 귀중품 등을 강탈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전 세계 한국 대사관들과 총영사관 등에 소속된 행정직원들에 대한 부당 대우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유혈 사태로 인종차별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특정 계층을 향한 폭동의 범죄를 증오범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스파크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스파크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난 8월 15일 뉴저지 한인회 주최의 광복절 경축식장에 참여해 마치 그들의 선거 유세장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날인 광복절 경축식이 정치 유세로 얼룩졌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행사장엔 펠팍 민주당 소속 정치인 8명이 한꺼번에 단상에 올라 오는 11월 본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과 교육위원 후보들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나오시자마자 모든 그 의원들 후보자를 다 불러내서 이정철 씨가 바톤을 받아갖고 하나하나 농담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그 자리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펠팍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권자 협의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정말로 펠팍에 사는 것을 정말 창피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특히 이종철 펠팍 부시장은 단상에 함께 오른 후보들의 이름과 직책을 일일이 소개하며 기대해주고 잘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피치하면서 우리 전부 나오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또 서 있으니까 또 소개를 할까 해서 제가 또 한국 분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이렇게 뭐 누구입니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스테판 회장이 교육위원 선거 나오신 분입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뭐 그게 선거 활동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 보여줬으면 할 수 없죠 뭐. 네. 또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이건 뭐 충분히 합니다. 네. 그렇게 또 선거 활동했다고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행사에 많이 모이시니까 겸사겸사 인사드릴 겸 간 거예요. 이를 본 한인들은 광복절 기념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상황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도 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고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그
상수의 울분이 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욕 중앙일보는 행사에 참석했던 한 단체장이 정치인들이 한인들을 무시하는 듯 했다며 광복절 행사가 선거 유세 현장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다소 서글펐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당분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추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향배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불을 당분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이번 달에 각 보험사에 오바마 케어 관련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6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달 보조금 지급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험사들에 주는 보조금 지불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었습니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추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한다는 입장인데다 해당 보조금은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의 손실 부분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오바마 케어 관련 연방정부 보조금은 저소득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오바마 케어의 핵심입니다.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은 2017 회계연도에만 약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주가 동영상 촬영 규정을 강화합니다. 관련 법안이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30일 후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안을 목적으로 한 감시 카메라 설치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동영상 촬영을 제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합니다. 1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사전 허가 없이 개인 사유지나 개인 공간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한 경우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서명 30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주에서 보안카메라 잘못 달면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집이나 건물 등의 사적 공간에 대한 촬영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감시 카메라 촬영 각도가 다른 집의 공간까지 포함한 경우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보안 카메라를 설치할 때나 개인 용도로 영상 촬영을 할 때 이웃이나 옆집의 공간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이웃 주민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플러싱 PC방에서 권총 강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할 백구경찰서는 지난 7일과 14일 인터넷 카페 두 곳에 2인조 무장 강도가 들어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과 귀중품 등을 강탈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사건 모두 새벽 시간에 이뤄졌으며 범행 과정에서 권총을 꺼내 종업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곳은 키사나 블러바드 인근 홀리 애비뉴에 있는 CLN XYJ 인터넷 카페며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곳은 칼리지 포인트 블루버드와 샌포드 애비뉴 인근에 있는 스타 인터넷 카페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전 세계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소속이 된 행정 직원들에 대한 부당 대우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갑질 관련 핫라인을 통해 제보를 받은 결과 모욕적인 대우와 성희롱, 업무 시간 이외의 지시 등과 같은 사례 제보가 들어왔다며 현재 확인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1차적으로 조사가 된 내용과 외교부 차원의 대책을 모아 총리실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제보는 계속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감사관실 내 감찰 담당관실 설치 등 복무기강 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유혈 사태로 인종차별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특정 계층을 향한 폭동을 중호범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 유혈 사태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뉴욕주도 특정 계층을 향한 폭동을 증오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른바 샬럿츠빌 규정을 증오범죄에 포함하도록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장애,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증오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한 새 규정에서는 특정 보호계층을 향한 폭동조장과 폭동도 증오범죄에 추가했습니다. 폭동에 가담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폭동 가담에 대한 처벌을 현 2급 중범죄에서 D급 중범죄로 강화하고 폭동조장도 A급 경범죄에서 2급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샬럿츠빌 유혈 사태로 이를 상징하는 남부연합 관련 기념물들이 미 전역에서 속속 철거되고 있어 뉴욕시 정부와 주정부도 논란을 살 수 있는 기념물 철거와 거리 이름 등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뉴욕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 동상들이 철거되는 것을 두고 역사와 문화가 찢겨 슬프다고 말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남부연합 상징물을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노후된 펜스테이션과 건너편 중앙우체국 빌딩을 새로운 역사로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가진 이 프로젝트는 펜스테이션역 옆에 있는 우체국 빌딩을 역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으로 모이니한 역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 모이니한 역에서 엠트랙과 롱아일랜드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새로운 교통의 허브로 바뀌는 맨해튼 팔레이 우체국 빌딩이 오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아침 기공식을 갖고 모이니안 스테이션으로 새롭게 태어날 팔레이 우체국 빌딩을 찾았습니다. 지난 6월 쿠오모 주지사는 노후된 펜 스테이션을 초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맨해튼 중앙 팔레이 우체국 빌딩을 모이니안역으로 재고하는 펜 스테이션 확장 공사 계획안을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팔레이 우체국 빌딩과 팔 애비뉴, 펜 스테이션을 잇는 새로운 모이니안역은 16억 달러가량의 비용이 투입돼 개조되며 엠트랙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이 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번 재개발 공사는 중앙우체국 9애비뉴 쪽 70만 스퀘어피트 부지에 식당가와 소매점, 일반 사무실이 들어서고 25만 스퀘어피트에는 엠트랙과 롱아일랜드 철로가 건설됩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USB와 랩탑 충전소, 실시간 기차 운행 알람 서비스 등을 갖춘 최신식 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한편 이 프로젝트는 늦어도 2021년 초에는 완공될 전망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닮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고 있는 요즘. 사람과 너무 닮아 가끔은 경계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로봇 상용화에 이른바 평생 고용제를 도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앞에서 로봇이 안내를 하고 환영 인사를 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과 흡사한 로봇과 공룡 로봇이 호텔 이용객을 맡고 체크인 서비스도 도와줍니다. Welcome to the Haenel Hotel. If you want to check in, please press 1. 일본은 지금 여러 업종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맥주 공장에서 대부분의 일은 자동화로 움직이며 사람이 하는 일은 기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센서가 모니터링한 품질을 재확인하는 일입니다. 基本的には動きに関してはロボットの方がやっぱり正確な動きはでき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の作っているものに対してどういう状態になっているかっていうのを見ていくのはやっぱり今はまだロボットではできないので、それが私たちの仕事だと思ってます。 출생률이 수십 년째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논쟁과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노동자 10,000명당 1,562대의 로봇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1,091대, 독일 1,133대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로봇 자동화에 평생 고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수작업을 요하는 일들은 기계가 처리하고 인간은 기계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人間と機械のそれぞれ得意な分野で仕事を分担するといいますか、それは日本の産業界の人たちはみんなそれを機械と仕事の調和というふうに言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今それが日本の産業界での一つの流行りになっております。 일본의 자동화 산업은 힘든 일은 기계에게, 품질 관리하는 일은 사람에게 맡기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입니다. 다카 프로그램이 시행 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한인사회는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민권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인사회는 반이민 정책 대응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 인사이드는 다카의 현황과 또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네. 먼저 그 다카의 의미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카란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줄임말이고요. 한국말로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 미국에 도착해 서류 미비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자녀들이 이 다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들을 서류 미비자 혹은 불법 체류자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드리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도착해 불법 이민 의도가 전혀 없는 어린이들, 이 드리머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내린 행정명령입니다. 이 다카를 통해서 드리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식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 경제활동을 해 현재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 검찰총장들은 행정부가 다카를 9월 5일까지 폐지하지 않으면 법률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 민권센터 등 그 한인 단체들은 다카의 유지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다카의 현황은 어떤가요? 뭐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한인 다카 수혜자는 전체 6위, 1위부터 5위가 중남미 국가예요. 그 중남미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다카 수혜자는 2012년 시행된 이래로 5년 동안 전체 158만 6,700여 명이고요. 한인 청년들은 5년 동안 17,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승인자는 7,250명이고요. 연장갱신 승인을 받은 한인 청년들은 1,3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이민 정책들을 폐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카에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고 있지는 않고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카 신청 승인 갱신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한인들의 그 다카 수혜자 수를 지금 뭐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만약에 이 다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월 5일에 만약에 폐지 결정을 내놓는다면 지금 현재 한인 수혜자가 17,600명 정도 되네요. 네, 그럼 이들 수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다카가 폐지가 되면은 다카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이는 미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카를 신청할 때 본인의 모든 신상 정보를 공개했을 텐데 앞으로 이민 단속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신상 정보가 나쁘게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한인사회에서 좀 어떤 움직임이 좀 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요. 어떤 움직임인가요? 지난 14일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등 많은 한인 커뮤니티들이 뜻을 모아서 다카 폐지 반대를 호소하는 이런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다카를 이용한 청년들이 미국 사회에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있고 다카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이민자 가정의 생이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성장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인데 이들이 추방 우선순위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 같이 보였고요. 그리고 광복절날이었던 지난 15일이 또 다카 시행 5주년 날이었어요. 그래서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 등 이민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타워 인근에서 다카의 지속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호소문도 하고 시위도 하고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향후에 그 다카 전망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참고로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표한 서류 미비부모 추방 유예 행정명령이 법률 소송 끝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이민 세력에서는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법률 소송까지 불사해 다카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만약 이 법률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뉴욕주를 포함한 전국의 20주 검찰총장들은 다카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카를 수호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달 20일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 법안이나 브릿지 액트가 연방 상원에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의회 구도상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안이 탄력을 받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전에도 이러한 법안들이 탄력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은 이제 통과 목적보다는 지금 반이민 세력을 견제하려는 입법부의 움직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 소송이나 반이민 세력과 이민 옹호 세력의 싸움 양상이 다카 존폐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좀 9월 5일이 뭔가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소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1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 시경에 따르면 어젯밤 브롱스에서 사체 한 구가 쇼핑카트에서 발견됐습니다. 8시 45분경 포드엠 하이츠 왈톤 애비뉴와 이스트 182가 지역에서 카트 안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봤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쇼핑카트 안에 담긴 박스 하나를 발견했고 그 박스 안에는 남성의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박스 안에는 신체가 모두 잘려진 사체가 담겨 있었으며 박스는 대형 쓰레기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된 사건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맨해튼 지하철역 근처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6시경 어퍼 웨스트사이드 66가와 브로드 애비뉴에 위치한 링컨 센터역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SUV 한 대가 충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형 트레일러는 SUV를 그대로 들이받고 보행 도로를 지나 지하철역 입구와 충돌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SUV 운전자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으나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길을 지나던 보행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철 입구 안내판은 크게 훼손됐으며 MTA는 이날 사고로 지하철 운행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캐널 스트리트 A, C, E 노선 지하철 입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경 소호 캐널 스트리트과 톰슨 코너 노스 이스트 지하철 입구역에서 44살 남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44살 피해 남성과 용의자 사이에 가벼운 말다툼이 발생했고 용의자는 갑자기 무언가로 피해자를 내리쳤습니다. 피해 남성은 왼쪽 얼굴과 허리를 맞아 급히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괴 비누로 달아난 용의자를 공개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키 6피트 2인치가량의 20에서 25세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입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에 소재한 교회 유리문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경 브루클린 그랜드 스트리트 윌리엄스버그 스페니쉬 교회에서 한 남성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회를 향해 걸어오더니 갑자기 손에 쥔 야구 배트로 6차례 이상 교회 유리문을 치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고 교회 안으로 침입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피해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왜 교회를 훼손했는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교회를 부수고 달아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스페인의 제2도시 바르셀로나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17일 오후 5시께 흰색 벤 차량이 람블라스 거리와 카탈루나 광장을 잇는 지점에서 갑자기 보도에 있던 군중들을 향해 돌진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상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스티브 코언 하원 의원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유혈 사태를 비난하는 대신 양비론을 제기해 인종 갈등에 기름을 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좋은 나치도 없고 좋은 KK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온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이 이민자 보호도시 중의 하나인 시카고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16일 연방정부의 법 집행 효과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해치는 도시들에 납세자들의 돈을 지속해서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고 지도자들은 도시를 위해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처벌하는 정책에 다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플로리다주 디즈니랜드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했고 비행 시간을 앞둔 가족들은 700파운드를 지불한 뒤 공항의 아스파이어 라운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가족들이 입고 있는 옷이 거슬린다며 입장을 저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한국에서 오신 이승훈 청주시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예. 오십시오. 네, 어제 우리 이승훈 우리 시장님께 그 지난번에 방문 목적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다면 오늘은 그 청주의 그 농식품 또 특산품 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밝혔듯이 이제 청주에서 나는 어떤 그런 그 농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사실 제일 좀 대표적인 것은 쌀입니다. 청원 생명 쌀이라고 대한민국의 각 저 브랜드가 적어도 한 2,000개 정도 브랜드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 블라인드 테스트로 브랜드 없이 그냥 맛을 보고서 가장 밥맛 좋은 쌀 12개를 뽑는 그런 그 중앙에서 선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9년 연속 우리 소비자가 그 뽑은 그 베스트 12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청원 생명 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성과가 높은 그런 쌀인데 요번에 이제 그 쌀과 관련된 제품들을 갖다가 요번에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음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께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상당히 맛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 쌀은 유기농으로 해서 아주 친환경입니다. 좀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아주 좋은 쌀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대표적인 품목으로 그 쌀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현지인들은 굉장히 그 좋은 그 밥맛을 조금 느끼고 싶은 그런 좋은 쌀로 인한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좀 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미국 진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시장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그 생각은 어떤지요? 예, 뭐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계신 분들이 한번 맛을 보시고 가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마 구매를 하실 걸로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맛은 뭐 저희가 우리 뭐 개런티를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가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이제 좀 가미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뭐 가급적 좀 우리 좀 미국에 있는 교민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청주가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일찌감치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갖다가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들이 또 굉장히 많이 우리 청주 지역에서 생산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좀 관련된 우리 그 기능성 식품을 요번에도 좀 갖고 왔지만 또 앞으로도 좀 다른 품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품목들을 좀 많이 여기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네네. 예, 그러시군요. 예, 우리 시장님을 모셨으니까 그 청주에 대한 그런 자랑을 좀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청주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청주는 인구가 85만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IT하고 또 바이오 산업, 또 화장품 산업, 그래서 지금 다른 데가 약간 요즘에 경제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있어도 청주는 좀 경제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지만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5년도에 한정일 3국이 동아시아 문화도시라 그래서 각 도시 하나씩을 대표로 선정해서 교류를 했는데 청주가 그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선정이 돼서 예, 그 문화 그 교류 활동을 했고 우리 청주 지역에는 뭐 4개 그 시립예술단을 비롯해서 아주 문화적인 그런 기반이 좀 탄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을 이제 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종 그런 행사에 우리 뭐 시립국악단이나 또는 시립무용단이 대표로 이렇게 선발돼서 파견 나가기도 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데 언제 이러한 그 수준 높은 그 우리 좀 시립예술단을 우리 미국 교민들에게도 좀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그 문화적인 것이 이제 저희가 그 공예 비엔날레를 갖다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벌써 10회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공예를 하신 분들한테는 알려져 있는 수준 높은 그런 비엔날레인데 다만 이제 좀 여태까지 좀 분석해 보면 주로 유럽 쪽에 계신 분들하고 교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제에 미국에 있는 분들도 이제 좀 널리 좀 알려서 앞으로 이 국제공예 우리 비엔날레에 좀 많이 좀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9월 13일부터 40일 동안 이번에 청주에서 이 개최가 좀 됩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혹시 한국을 좀 방문하실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그때 한번 청주에 오셔서 공예 비엔날레 보시면 각 나라에서 한 10개국에서 전부 다 공예 작품들을 갖다가 출품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생활에 쓸 수 있는 그 판매도 거기서 합니다. 페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작품들도 보고 이런 좀 사실 수도 있는 하나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청주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직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금속 활자를 갖다가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한 거는 아마 우리 교민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금속 활자로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자, 그게 이제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인쇄가 된 것이 우리 청주에서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 1377년에 인쇄가 됐는데 이게 지금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지금 딱 한 부가 지금 그 보존이 돼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국내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보관이 안 돼서 아쉬운데 그런 책들을 지금 만든 그 정도로 좀 그 과학적이고 좀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청주가 좀 상당히 좀 역사적인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직지 코리아라고 하는 그 행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 직지는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돼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그 2년마다 한 번씩 직지 어워드라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을 좀 그 수여를 좀 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제를 좀 하는데 주로 좀 학술적인 것도 많고 체험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좀 입교하세요. 작년에 했는데 한 40만 명 정도가 그 행사에 참여를 좀 하셨거든요. 앞으로 좀 그 미국에 있는 교민 여러분도 이 직지 코리아 그리고 또 공예 비엔날레 여기 좀 많이 좀 참석을 해서
즐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네. 예, 그동안 그 청주하면 교육의 도시 정도 이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 네, 오늘 우리 시장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청주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희 포커스인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이제 공식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민 여러분들, 우리 한인들께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우리 교민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미국에서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힘이 돼서 또 우리 대한민국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민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그 노력과 고생 속에서 이렇게 좀 많은 업적을 좀 남기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뭐 그 덕분에 우리 청주도 좀 발전을 좀 하고 또 우리 청주나 대한민국도 우리 교민 여러분을 위해서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그런 면에서 저희도 좀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이승훈 청주시장님의 그 리더십하에 또 발전되는 청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저녁까지는 볕이 좋고 하늘도 맑았습니다. 최고 기온은 83도 수준이며 늦은 밤부터 날은 다소 습해져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동안 내리는 비는 다소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날이 대체로 무난합니다. 날은 다소 습하겠지만 기온은 최고 87도, 체감 기온은 100도 가까이 올라 무더운 주말 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날이 맑습니다. 이후 한두 차례 소나기 소식 보이지만 대체로 큰 기온 변화 없이 무난한 한 주 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다소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수와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